열심히 녹화해서 올렸더니 음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크게 보면은 3.4에서 5.0 박스권이라고 이제 한번 분석을 했었고요. 이게 주봉인데 뭐 주봉은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 내에서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이 그 장기 구름대랑 단기 추세선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주, 2주 전이죠. 2주 전에 이제 살짝 걸쳤다가 지난주에 확실하게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게 이제 확실시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0년물 말고 20년물 보면은 살짝 겠죠. 여기에. 그다음에 30년물 보면은 이거 뭐 아직 덜 깼는데 10년물을 보면은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20년물, 30년물이 이제 같이 따라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투자의 좋은 포인트다,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뭐냐면 유가예요. 이제 이 트럼프 진짜 좀 정신병자 같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거나 이 트럼프가 이제 이란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란을 공격을 해서 뭐 이란은 뭐 호르무즈에 뭐 봉사하겠다 막 이러면서 유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데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보고 국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되겠죠. 저도 지금 국채 투자를 해볼까 이제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런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래서 유가를 좀 봤죠.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보시면 요게 이제 그 WTI의 그 주봉인데 여기 지금 장기 구름대랑 이 단기 사이에 5주째 옆으로 가고 있어요. 횡보 중인데 밑에 저가가 62불, 고가가 68불. 요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68불을 주봉상 종가로 넘기면 그러면 이제 95불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면 유가가 급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엄청나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80불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준을 80불로 보는데 요 80불 아래까지는 그 금리가 그래도 그렇게 커다랗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효과가. 근데 이 80불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지난주 종가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상으로 넘기지 않았는데 주말인가? 그렇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해버리고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서 월요일 날 유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 종가상으로 68불 넘어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68불에서 뭐 한 5에서 10%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하락에 영향을 받겠죠.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나올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려가다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
유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제 올라간다면 금리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위험 이런 게 왔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더 내려간다는 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로 시장이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또는 구조적인 문제, 금융 시스템에 이럴 경우에 주가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포인트들을 정리를 하자면 여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금리 인하 쪽이 확실한 것 같다.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주가의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가의 상승이에요.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그 우려 때문에 금리가 다시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준을 좀 정해 보면 4.1이에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가 반등을 하는데 4.1을 못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5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3.4나 3.5까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유가가 계속 이제 유가는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68불을 넘기면 95불까지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4.1을 못 넘기고 다시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이제 위험 자산을 매도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 잘 봐야 됩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월요일 날 주말에 일어난 그런 그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란 공격 때문에 금리가 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때 4.1을 넘기느냐 4.1을 넘기지 않고 다시 내려간다면 그러면은 그리고 유가는 계속 올라간다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식 투자자는 주식을 좀 정리하고 한참 관망을 해야 될 그런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식은 다 정리를 했죠. 지난주에 저는. 왜냐면은 이런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이제 안 가지고 싶은 거죠. 브라질 채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위험 자산들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자산이 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일단은 미국의 에너지 ETF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XLE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 ETF가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섹터에 해당하는 ETF인데 요거라든지 하는 거 아니면은 뭐 호르무즈 해역 봉쇄에 따른 봉쇄가 되면 이제 그 운송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운주나 이런 쪽. 그래서 미국의 ETF를 보자면은 BDRY라고 하는 이런 거. BDRY라고 하는 건 요건 이제 그 벌크 쇼핑에 대한 그 종목들만 골라가지고 ETF 마련한 건데 이거는 주봉상으로 이미
상승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훨씬 이전부터 유가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고, 에너지 그 이제 쇼핑 그 관련한 ETF들은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관찰을 하시고요. 뭐 이제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